안녕하세요. 왕장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초부창학과 하필이고요. 예, 연남동 사는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는 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원상복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임대 구함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이면서 예전에는 이 가게가 뭐 했던 가게더라 할 정도로 싹 빼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주변에도 저희도 아마 맞이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원상복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게를 저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게 안 되면 팔고 나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안 팔릴 경우에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를 얘기해 볼 건데 제대로 못 넘기면 얼마나 더 손해를 보게 되는가에 그렇지.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을 싹 뜯고 빈 벽과 바닥만 남겨두고 가야 하는 상황을 일반 분들은 잘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 이거 쓰면 되는 건데 누가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런 일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집 같은 것도 계약할 때 그렇죠. 파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원상복구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데 그쵸. 그거는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벽지 뜯어지면 벽지 발라주는데 뭐 얼마 들겠어요. 근데 가게는 다르다. 다르다. 가게가 그때 저는 한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창업붐이 한창 불고 난 후에 다큐였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2층에 크게 그 뷔페식으로 이제 사업을 거창하게 하셔가지고 후황 엄청 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그 후황 철거하는 씬을 제가 봤었거든요. 맞아. 그 시기에. 골목 사장님의 눈물. 네, 맞습니다. 맞아. 그때가 몇 년도지? 그때도 한참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려움이. 그렇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 잘 되는 가게들은 되게 작은 가게거든요. 유럽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들이 특색 있고 그런 상권만 살아남았다고 지금 뉴스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큰 데서 이제 소비하는 거를 이제 변한 거죠. 옛날에 베니건스라든지 뭐 그치. 이런 곳들이 지금 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싹.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특색 있는 공간. 그래서 막 거의 400만 원짜리 들였던 그런 후드 이런 거를 뭐 몇십만 원에 그럼요. 너 못 받았다. 그럼요. 막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고철 가격이죠. 고철 가격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진짜 할 때는 진짜 돈 많이 들였는데 다 새 거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몇 평의 그런 음식점 가게들은 얼마 정도 나온다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은 좀 계획 있게 인테리어 할 때에도 그쵸. 조금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철거할 거 누가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근데 맞아요. 해야 된다는 거잖아. 해야 돼 무조건. 이제 세대 그러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계약하시는 분들은 본인 의지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뭐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을 쓰면서 또 본사에 또 매출을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욕심 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홍대, 연남동, 뭐 신촌 이쪽으로 다 돌아다니지만 과하게 인테리어 하는 가게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몇몇 지금 코로나 시절에도 잘 나가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정말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곳에는 연남동에도 최근에 블루 리본이 8개 달린 디저트 집이 연남동에 생겼어요. 아마 다른 데서 온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시청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예전에 잘 되는 상권에 있던 가게들이 연남동 쪽에는 한 번씩 이렇게 작게 테스트 매장처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리본이 8개 달렸고 근데 가게에 아무 인테리어가 없어. 아무 인테리어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천장에 레일 조명으로 조명만 떨어져 있고 그냥 페인트만 발려. 페인트도 안 칠하고. 왜요? 그리고 이제 그 디저트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데만 그 쇼케이스만 깨끗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참 잘한다. 왜냐면 철거할 때도 그렇죠. 그냥 몸만 빠져나오면 된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차차 상권으로 옮길 건데 이쪽이 어떤지 계약을 했다면 그냥 쇼케이스 자기들이 쓰던 거 나중에 가져가면 되니까 돈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면 유리고 항상 깨끗해 오히려. 그래서 요즘 이게 맞구나. 근데 간판도 없잖아요. 그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들어가면 이제 막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다 뜯고 하잖아요. 맞아요. 전면에 막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원상복구를 하려면 들였던 돈만큼 또 많이 되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과하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오겠구나. 최소한 하는. 그렇죠. 최소한으로 하는 시절이 와서 뭐 자기 물건 놓고 가져가는 정도만 하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겠다. 대부분 그래도 잘해서 상권에 상관없이 인스타라든지 SNS로 손님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안 하더라고요. 거의 뭐 사실 간판도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그 적은 비용으로 이제 SNS 돈이 안 드니까 키웠잖아요. 창업 비용이 적은 사람들인 것 같아. 처음부터 인텔 돈을 많이 못 써. 근데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작은 비용을 창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센스 있으신 분들이 인스타랑 같이 그렇죠. 해서 적은 비용을 창업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적은 비용으로 하고 또 혹시 모르면 나중에 원상복귀를 해야 할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그 짐이 많으면 이사할 때도 힘든 것처럼 장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차피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아닐 거면 또 옮겨 다니거나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돈을 들이면 남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뭐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있을 때 친구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집도 원상복귀를 했거든요. 집을 어떻게 네. 했길래요? 그러니까 집도 이게 도배 같은 거 이런 것도 원상복귀. 그치. 도배 같은 거. 그래서 할 수 제가 있죠. 도배를 도와줬어요. 원상복구를 직접 했다고요? 나를 또 기다렸어.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도배를 같이 해서 집도 원상복귀를 하는 것처럼 혹시 도배 자격증도 있으세요? 그건 아니지. 잘하실 그건 아니지만 비법을 알죠. 오. 그냥 도배는 아주 간단해요. 어머. 풀을 싹 끓여가지고 종이에다 딱 발라놓고 두들두들 말아놓고 한 15분만 있다가 딱딱 붙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예쁘게 붙이기 힘들잖아. 에이, 그것도 간단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해주고 이제 친구도 갔던 것처럼 우리가 남의 집에 살거나 남의 가게에서 하면 꼭 끝을 요즘에는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시작할 때는 단파 여기 녹음실. 그렇죠. 사실은 끝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쵸.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네. 하나에서 둘이 되고 네, 네. 그래서 때라서 아차 맞아요. 싶더라고요. 저도 요즘에서 아차 싶어요. 근데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끝을 생각하더라도 음. 최소한 해야 되는 방음이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 작업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사실.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더러운 티 안 나고 좀 오래된 티가 안 그렇죠. 나가지고. 더 싼 재질로. 그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게 멀티로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특화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 크기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취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좀 멀티가 되는 거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또 하나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인도 원상복귀를 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업종이 뭐였어요? 그냥 소매인데 한쪽에다 커피를 판다고 수도를 만들었거든요. 없었던 곳이었는데 근데 그걸 원상복귀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를 어떻게 원상복귀해? 수도가 막아야지, 잘라서. 다 원래 턱도 만들고 하수구도 또 나오게 하고 타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원상복귀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간판도 달잖아요. 네. 외부 간판을. 네네, 근데 그걸 떼라고 했는데 떼면서 벽이 조금 뜯어졌어. 어머. 콘크리트가. 근데 그것도 다 원상복귀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 사람이 나가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집주인들도 까칠한 거야. 요즘에는 잘 받으려면 잘 안 들어오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하기를 바라거나 뒤에서 누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공실로 또 있어야 되니까 아주 까칠하게 이것도 다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해놔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도 다 철거하고 그러면은 그냥 몸만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수도를 놓으려면 또 그 돈이 드니까 놔두면 이익일 텐데 맞아. 노 들어올 사람이 할 거니까 원상복귀 해갖고 그것도 500만 원 전체 다 하는데 원래는 그냥 좀 옛날 같은 경우는 간판도 들어올 사람이 그냥 청가리 하거나 그러면 되니까 사실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까다롭게 구는 거지.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으면 그렇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빼는 게 이제 그렇죠. 원상복구 간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치. 거. 아니면은 어.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한테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들어온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상복귀 안 더 해주면 그런 안 거죠. 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가게는 없어졌는데 간판은 또 남으니까 어. 그런 것까지 싹 다 철거하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가는 손세차장이 있었어요. 그 그냥 아. 직접 1인 혼자서 음. 막 손세차 해주시는 데 있잖아요. 그 가게가 자기 이제 주인이 나가라 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다음 사람이 어. 프랜차이즈가 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원상복구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자기가 다 그렇지, 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음. 내가 원상복구 이걸 다 해야 돼서 나 지금 큰일이다.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뭔 말인지 갑자기 알겠죠. 생각나네. 손세차장이 얼마나 물건이 많겠어 또. 아.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다 나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다 해놓은 시설들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시설들. 그러니까 남의 집이든 가게에서는 시설하면 안 돼. 진짜. 수도가 필요하면 수도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작은 시도들, 작은 실패들 계속 하면서 살아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한 방이 없잖아.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뭘 해야 된다면 최소 내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나오는 게 좋겠다. 제일 좋은 건 뭐 자기 건물에서 하는 거지만 그쵸. 그러면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거 수도를 놓는 것도 그 사람한테 이게 자산이 된다라고 떠밀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거 나오는데도 몇백만 원 또 들었고요. 예전엔 뭐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죠. 지금은 그게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기만 한 4, 5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면 미친 그렇죠. 듯이 올랐던 뭐만 그렇죠. 하면 권리금 붙이고 뭐만 하면 권리금 붙이고 막 트리플로 붙여가지고 맞아. 권리금 힘들게 장사하는 그럼요. 사람도 있다고. 어, 권리금만 사냥꾼. 바라고 막 그게 하는 옛날 얘기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얼마 6년 무슨 전만 해도 얘기예요. 홍대 2억, 3억까지 권리금 받고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권리금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설비는 자기가 하고 원상복귀를 하고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걸 그대로 다 한다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제 점차 바뀌겠죠. 점차.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작은 뭐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한다면 꼭 빠져나올 때를 생각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요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득을 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제 주위에 이제 피부 관리실을 제가 꾸준히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그 관리실을 내놨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만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피부 관리실이. 근데 진짜 잘 해놨어. 무슨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 금박 해놓고 막 엄청 깨끗하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사장님 돈 진짜 많이 들었겠네요. 하니까 막 한숨 푹푹푹 쉬는데 이제 피부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다 방에 나눠져 있어. 우리처럼 다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고급스러워 다 보여야 고급스러워야 되고. 되고요. 중앙에 그 음향 시스템 다 돼야 되고. 뭐뭐뭐뭐뭐뭐 음악도 조용히 틀어주고. 그럼요. 그 방마다 스피커 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천장에서 다 스피커 심어서 하거든요. 근데 돈 엄청 많이 들였는데 그게 2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나가라고? 때문에 이제 많이 줄고 해서 사장님이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 거기도. 그게 얼마나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원상복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이거 2년도 안 됐고 내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값도 못 뽑았을 것 같은데 부산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 성실한 분인데 20대 때부터 피부 마사지만 했대. 그래서 뭐 이런 걸 차린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사장님이 내려가면서 원상복귀를 원치 않으니까 하라고 한 거야.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아주 싸게. 어머. 아주 싸게. 무료 공짜로는 안 주고. 그렇죠. 아주 싸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받고 있는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기회가 또 오네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코로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네요. 라고 그런 하면서 것도 있다. 근데 그분이 엄청 성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다. 막 의욕이 많이 생기고 근데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막 안 하고 싶다는 생각하면 안 나오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장님은
대표님 안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이 맨날 혼자 있으면서 다 손님들 받고 했었거든. 오.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막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누군가에게는 기회예요. 기회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와 여기 인테리어만 해도 제가 봐도 기본 4천만 원, 5천만 원 기본이고 기존 손님들 계시고 엄청 깨끗한데 잘만 하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막 진짜 나한테는 코로나가 기회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죠? 그거를 그렇게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빠질 사람은 원상복귀를 안 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을 찾는 거고. 맞아. 세대 교체가 되는 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인테리어 한 비용 이하로 훨씬 못 미치게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원상복귀 때문에. 원상복귀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무서운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참 사장님들 처음 인테리어 할 때부터 원상복구 생각하고 음. 해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한 자리에서 뭐쭉 해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놓자. 너무 과한 인테리어는 나중에 진짜 2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실속 있게 하고 이제 상권 자체가 가게에 미친 영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더 그래요. 그 연남동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걸어 다니면서 여기 들어갈까 저기 갈까 그건 아니고 다 이미 정해놨어. 이미 정해놨.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지를 정해놓고 뭐 다른 가게 아무리 텅텅 비어 있어도 거기서 줄 서서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권 자체는 그 가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네 상권은 또 다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생필품이라든지 동네 가까운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남동은 그 코로나에 살아남은 상권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매김을 했는데 왜냐면 멋지다. 홍대는 많이 메인거리에 사람이 많이 빠졌어요. 거기는 알찬 가게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딱 클럽이고 그 손님들이 그렇죠. 프랜차이즈고.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랬나 보니까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그 메인 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맞아요. 메인 거리가 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도로 큰 도로 안에 또 작은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예쁜 가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원래는 더 깊이 들어가야 꼬불꼬불꼬불한데 막 예쁜 가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도로 큰 도로 옆에 맞네. 이 긴 도로 옆에 되게 예쁜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의 맛집에 가서 사진 찍고 인증해야 되니까 돌아다닐 기회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포차를 간다거나 아니면 춤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그랬었는데 볼 것들이 그 중간에 많았었는데 많았었죠. 요즘은 그게 그대로 10년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볼거리들이 근데 볼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그 들고 볼거리가 연남으로 갔어요. 연남동엔 진짜 와 귀여워. 여기 아기자. 진짜 예쁘다 이렇게 되는 가게가 진짜 많아요. 맞아. 구석구석 연희동 쪽도 그렇고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 연남동을 본 젊은 사장님들이 다른 데서 상권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눈이 여기- 높아져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종로 그 나고상가 뒤쪽에 있는 그 그렇죠. 귀여운 그런 거리들. 그러니까 그런 정상가. 곳에 가서 보니까 음.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가게가 힙하고. 많이 몰려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상권을 보니 허름하고 좀 약간 지저분하고 막 이런 데 가서 뭐 눈에 안 차는 거죠. 그 가게 또 가격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막 대기하고 뭐 성수동이나 연남동 아니면 뭐 익선동 아니면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쵸. 한 번 하는 거 어. 뭐 그러기는 막 정말 후진 상권 못 가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버려진 상관인 느낌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 잘 장사를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또 그것도 다른 얘기지. 견물생심이 있는 것처럼 네. 상권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거기는 뭐 한 50대도 잘 없어 진짜. 주말에 만약에 본다고 하면 와 여기는 대박이다. 왜 젊은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어? 이렇게 진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하면 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또 속사정은 다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정말 많이 다 몰려왔어요. 흥미롭다, 흥미로워. 그러니까 재밌네요. 아, 하지만 원상복구는 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네. 원상복- 어쨌든 요즘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니까 다행이다. 너무 원상복구 할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 얼마나 훼손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얼마 그 기부전 거를 그럼요. 변경하고 들어갔냐. 그렇죠.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면에 있었던 그냥 셔시문을 다 떼서 자기 마음대로 예쁘게 했다면 그걸 그대로 다 해야 되니까 셔시문은 기본 폭으로 뭐 300은 기본 나오니까 그냥 샤시만 해도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리고 이제 깐깐한 만약에 집주인을 만났다. 그러면 워닝 붙였던 자리 다 떼어내고 거기 또 다시 깨끗이 원상복귀하고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노출 천장이 없었는데 노출 천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천장을 다시 달아야 메꿔줘야지. 돼요? 만약에 나쁘게 와우.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할 때 노출 천장만큼은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거는 확실하고 넘어가야지. 그건 나쁜 심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원상 복구는 말 그대로 원상 복구는 이거 천장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천장 공사를 다 해야죠. 진짜 답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이 다 많이 여기 들겠다. 에폭시를 깔았다. 뭐 기존에 있던 거. 근데 뭐 다 타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장판 다시 깔아야 되면 다 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깐깐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물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악덕이었다면 네. 지금은 원상복귀로 그걸 어. 하는구나. 꽝장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장난이다. 근데 또 이해 가는 게 만약에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또 원상복귀를 해놔야지 당연히. 아니 약간 이제 약간 깔끔한데 일부러 막 장판을 다시 깔아놔 이러면 좀 너무 그치, 에폭시가 그건- 많은데 그거를 놔두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이상한 수도 근데 있으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라는 게 어느 어디 정도인지 정도인지를 꼭 깐깐하게. 계약할 때 어.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꼭 저희 모두 명심하기로 이거는 진짜 합시다. 큰일 난다. 네. 그죠? 진짜. 마지막에 이제 그만두면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죠. 더 마통을 하나 더 뚫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가게를 닫으려고 진짜다. 하는데 그쵸. 그럴 맞아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렇죠. 아니 원상복귀하려고 대출하려는 마음은 얼마나 진짜. 속이 터져요. 아. 떠나지도 못한다니까. 그니까. 진짜. 아니 근데 또 이걸 계속 운영하자니 어차피 나중에 또 원상복구 할 건데 계속 마이너스 치는 보단 낫잖아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럼 안 좋지. 영혼을 갉아먹는 그 기분. 그렇지. 정말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네. 거죠. 진짜 야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억울해 억울. 그러고 억울한 보니까 마음이야. 철거 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런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많이 벌었겠다. 스케줄이 빡빡해서 빡빡하지. 8월 초에는 계약 찾아올 수도 없다는. 아 정말요? 네. 아 여기는 저기나 인테리어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는 건 굉장히 그쵸. 어렵겠지만 하겠지만 참 불황은 없다. 대단해요. 그래서 홍대 쪽에 그 부동산 상가 중개하시는 분이 연남동 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사무실 따로 냈어요. 어머머머머. 그리고 부동산 인테리어도 요즘에는 아주 기깔나게 해요. 젊은 분들 좋아하게. 그 집기만 빼면 카페가 바로 차려질 수 있도록 아. 머리가 진짜 좋죠. 어, 왜냐면 그러면 맞네. 권리금을 팔 수가 있거든. 맞네. 엄청 잘해놨어요. 저기가 어떻게 부동산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머머머. 엄청 잘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시시각각 진화한다. 맞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예요. 아니 정말 못했다. 신기한 게 캐나다는 이렇게 부동산이 이 법인 항상 크게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말 항상 신기한 거. 제가 영등포 가거나 이러면은 철물 가게들이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가게들이 막 공구해서 많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 원래는 기업들이 하나가 다 독점하거나 두세 개에서 먹는 거를 저희 자영업자들이 다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는 인테리어 업자분들 가게랑 제일 많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업체 이렇게 제일 많았잖아요. 네. 개인들이 하는 자영업자. 편의점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니 부동산 어플 개발되면서 이제 거래소 점점 줄어들 거다. 그게 그래서 트렌드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 깡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직거래를 해봐서 직거래는 이게 우리 1대1이잖아. 기센 사람이 다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 계약이 찌그러져도 맞아요. 원래 중개사에서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정리해 주는데 네네. 이 뭐 말센 사람이 그 타인이 지옥이잖아요. 때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야. 중개료를 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냥 다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트렌드가 곧 없어질 거다. 그죠? 누가 그 중개료를 주고 하냐 그랬는데 아니 웬걸요. 중개에는
그러니까요. 돈을 정말 잘 법디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못해 근데. 아, 그럼요. 절대 아무나 못해. 맞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또 이렇게 또 부동산 네. 요즘의 트렌드까지 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원상복귀에 대해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맞아요. 있는 걸 잘 사용하셔서 흔적 안 남게 잘 나갈 수 있게 맞아요. 아니 크게 뭐 확장을 하든 어. 더 좋은 곳에 가든 맞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꼭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멀티 공간이 될 수 있는지도 꼭 그걸 좀 확인해서 그죠? 이동 차라리 벽을 세울 거면 이동식 뭐 파티션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여튼 항상 언제든 이 공간이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상복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가게 계약이 끝나가시는 분들 이거나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전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더 들었으면 더 좋겠어요. 좋겠다. 사실.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계약을 하면 원상복귀도 원상복귀는. 피할 수 없다. 아 진짜. 네. 내가 평생 그걸 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 또 상권도 바뀌고 계속 그렇죠. 바뀌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널리 이런 것들 얘기하고 다닙시다. 네. 여러분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잘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